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밤마다 몸이 가려워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루 종일 손발이 간질간질해서 신경이 쓰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잠깐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려움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에요. 내 몸속 장기들이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신장, 간, 혈액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가 제일 먼저 반응해요. 더 무서운 건 특정 부위의 가려움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계속 가렵다면 이건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신이 가렵다면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차서 온몸을 돌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려움증을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가려움의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해서 건강을 지킨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은 어떤 부위가 가려울 때 어떤 장기의 위험이 닥쳤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려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한의학에서는 가려움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가려움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가려움은 풍, 열, 독 이 세 가지가 섞인 결과예요. 풍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몸 안에서 기운이 불안정하게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열은 말 그대로 몸속에 뜨거운 기운이 쌓인 것이고, 독은 몸에서 빼내야 할 나쁜 물질들이 쌓인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속에 열이 위로 치밀어 오르거나 피가 탁해지거나 독소가 쌓이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 피부일까요? 피부가 바로 우리 몸의 배출구거든요. 몸속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피부를 통해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 피부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내부 장기의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간이 지치면 피부가 노랗게 되고, 신장이 약해지면 피부가 검게 되고, 폐가 안 좋으면 피부가 하얗게 됩니다. 가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은 한의학에서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혈열, 즉 피 속에 열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두 번째가 간열, 간에 열이 쌓여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신호, 신장의 기운이 부족해서 몸 안의 수분과 노폐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려움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 어떤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가 가려우면 간과 담에 열이 쌓인 거예요. 종아리와 발목이 가려우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신호고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우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부위별로 어떤 위험 신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목덜미와 어깨입니다. 이 부위가 자주 가려우시다면 간과 담에 열이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한의학에서 목과 어깨 부위는 간경과 담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경락이라는 게 우리 몸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인데, 간과 담의 에너지가 바로 이 부위를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간과 담에 열이 쌓일까요? 주로 과로, 분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에 열이 생겨요. 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목과 어깨 부위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절 찾아오신 70대 남성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목 뒤쪽과 어깨가 너무 가려워서 오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에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려움과 함께 두통도 있고 눈도 충혈되고 입이 쓰다고 하셨어요. 전형적인 간열 상승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위험한 이유는 간열이 계속 올라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어르신도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어요. 만약 가려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했다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간열을 어떻게 식힐 수 있을까요?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해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끄세요.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해서 간열을 더 올리거든요. 음식으로는 쓴맛 나는 것들이 좋아요. 치커리나 결명자차, 인진숙차 같은 것들이 간의 열을 식혀주거든요. 단, 너무 차갑게 드시지는 마시고 미지근하게 드세요. 혈자리도 도움이 돼요. 손등의 합곡혈. 혈 위치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 튀어나오는 살덩이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그리고 발등의 태충혈. 혈 위치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의 뼈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 쪽으로 손가락을 쓸어 올리면 두 뼈가 톡 부딪히는 곳이 있는데 그 앞쪽 오목한 곳이 바로 태충혈입니다. 하루에 3번씩 3분간 지압해 주시면 간열이 식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이 부위가 가려우시다면 신장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보셔야 해요. 하체, 특히 종아리와 발목 부위는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빼내야 할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돼요. 이 노폐물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중력 때문에 아래쪽인 다리 부분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수독이라고 불러요. 물의 독, 즉 몸속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종아리와 발목 가려움이 위험한 이유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여성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여성분인데 몇 달 전부터 종아리가 가렵고 붓는다고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진맥해보니 신장의 기운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한약 치료와 생활 관리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가려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놔뒀다면 신부전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신장을 보호하고 종아리 가려움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족욕이 정말 좋아요.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시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해로우니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로 하세요. 잘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주무세요.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서 올려두시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음식으로는 신장에 좋은 검은색 음식들을 드세요. 검은 콩, 팥, 율무, 다시마 같은 것들이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 한가운데 있는 용천혈입니다. 혈 위치는 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렸을 때 생기는 가장 깊은 오목한 곳, 그곳이 바로 용천혈이에요. 자주 눌러주시면 신장 기운이 살아나요.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손바닥과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부분이에요.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온몸을 돌아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손발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위가 가장 먼저 반응해요. 특히 간이 피를 해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손발바닥이 뜨겁고 가려워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 약물, 호르몬 등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간이 지치면 이런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독소들이 피 속에 그대로 돌아다니게 되고 담즙의 흐름도 나빠집니다.
이때 손발바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간혈화나 습열이라고 불러요. 정말 위험한 신호는 손발바닥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때예요.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온다면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6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손바닥이 너무 가렵고 열이 난다고 오셨는데 자세히 보니 눈도 약간 노랗고 소변도 진한 색이더라고요. 바로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심각한 간염이나 간경화는 아니었지만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만약 손바닥 가려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방치했다면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술은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도 피하세요. 간이 활동하는 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꼭 주무셔야 해요. 음식으로는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드세요. 식초, 매실, 보리차 같은 것들이 간과 담의 기능을 돕습니다. 그리고 손발의 뜨거운 찜질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단계는 온몸이 다 가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전신 가려움은 이미 피 전체가 탁해진 상태를 의미해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혈열생풍이라고 불러요. 피 속의 열과 독이 바람처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솟구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단순히 한두 장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의 배설 기능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진 복합적인 상태인 거죠.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위험한 상황이에요. 전신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을 살펴보세요. 만성 피로가 계속되고 두통이 자주 생기고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진다면 간과 신장이 모두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얼굴 색깔도 안 좋아요. 누렇거나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해집니다. 소변도 색이 진하고 대변도 불규칙해져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신장에서 배설을 못하고 혈액도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니까 독소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근, 당귀, 우엉, 생강, 매실, 보리차 같은 것들이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도 많이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래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간의 해독 시간이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담의 해독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깊이 주무셔야 해요. 전신 가려움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로 간 수치, 신장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한약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위별 가려움의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가려움을 완화하고 장기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한 30년간 검증된 3단계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해독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매실 원액 한 스푼을 넣어서 드세요. 매실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물을 더 많이 타서 드세요. 매실이 없으시면 레몬이나 자몽도 좋아요. 신맛이 간을 보하고 해독을 도와주거든요. 하루에 한 번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순환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체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와 발목에 10분 정도 데워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한 정도로 해주세요. 온찜질 후에는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져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루틴입니다. 화학세제 대신 자연 재료로 만든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인진쑥, 감초, 백모근을 달인 물로 가려운 부위를 씻어주면 염증도 가라앉고 가려움도 완화됩니다. 인진쑥은 간열을 식혀주고 감초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백모근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를 물 1리터에 넣고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힌 후 사용하세요. 목욕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세요. 때를 너무 세게 밀면 피부가 더 자극받으니까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이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피의 순환이 좋아지고 간열이 식으면서 가려움도 점차 완화됩니다. 단 2주 정도 해봤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가려움과 함께 황달, 부종, 고열, 심한 피로감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증상들이거든요. 각 부위별로 더 구체적인 관리법과 예방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목과 어깨 가려움은 간열 상승의 신호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간열이 생기는지 아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간주소설이라고 해서 간이 감정의 흐름을 조절한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막히면서 열이 생기는데 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목과 어깨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목만 관리할 게 아니라 감정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호흡을 10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하는 복식 호흡이에요. 이렇게 하면 간의 기운이 부드러워져서 열이 위로 치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목과 어깨의 경락 마사지예요. 목 뒤쪽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하루에 3분씩만 해도 간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종아리 가려움은 신장의 수분 대사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신양을 기르는 거예요. 신양이라는 건 신장의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몸 안에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해요. 특히 중요한 건 허리예요. 신장은 허리에 있거든요. 허리가 차가우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하체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가려움이 있으면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복대나 따뜻한 옷으로 허리를 감싸주시고 잠들기 전에는 핫팩을 허리에 대고 10분 정도 계세요.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신장을 강화하는 운동도 있어요. 발꿈치 들기 운동인데 발가락 끝으로 서서 3초간 버티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하체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손발바닥 가려움은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줘야 해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간담 해독차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민들레, 엉겅퀴, 결명자를 같은 양으로 섞어서 끓인 물을 하루 3번 나눠서 드세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간의 열을 식히고 담즙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손발바닥이 가려울 때는 절대 긁지 마세요. 대신 차가운 수건으로 5분간 찜질해 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시원한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가라앉아요. 전신 가려움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했죠. 이때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일주일간은 해독에 집중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순환 개선에, 마지막 일주일은 영양 보충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주에는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품만 드세요. 특히 흰쌀, 흰 밀가루, 설탕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혈액을 더 탁하게 만들거든요. 두 번째 주에는 운동을 추가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안 되고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부터는 영양 보충을 시작하세요. 비타민 B군과 오메가3가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드세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전신 가려움도 점차 완화될 거예요. 하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목과 어깨가 가려우면 간에 열이 쌓인 신호, 종아리와 발목이 가려우면 신장이 약해진 신호, 손바닥과 발바닥이 가려우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위험한 신호, 그리고 온몸이 가려우면 혈액 전체가 탁해진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피부를 치료하려면 장을 살리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하고 과로와 걱정이 신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움이 생겼을 때 단순히 긁거나 연고만 바르지 마시고 내 몸에 어떤 장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해독 루틴으로 독소를 빼내고 순환 루틴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루틴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단 2주 이상 해봐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심각한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에서 보내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잘 들어주시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달, 심한 부종,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응급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본 영상의 내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든 건강 관련 결정은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